최근에 이제 인력 변화가 굉장히 많죠.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많이 채우고 있죠. 근데 이들이 그 제조의 현장에 이런 모습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돼 있고, DX가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운영 노하우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잘 안 하는 거.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의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 품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설비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온 설비에 대해서 운영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조업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UX에 대한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우리가 책자 개념으로 또는 벽면에 있는 작업 지시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용을 가리킬 때 말로 이렇게 많이 가리키죠. 뭐 그런 형태의 UX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VR 개념으로 쓰고 뭐 3D 개념으로 트윈의 개념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은 콘텐츠입니다. 기존에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디지털 트윈을 하면서 콘텐츠는 각계 부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하는 설계 부서라든가 운영 부서, 보존 부서 이런 부서들이 각각 자기의 3D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현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좀 하나 정도만 만들어주라. 기준이 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좀 쓸게. 그동안 쌓았던 기술에 대해서 유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사례는 물류의 흐름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화두가 좀 던져졌고요. 첫 번째 해본 거는 아시는 이런 외산 솔루션들을 가져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 아웃풋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까지는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쓰지를 못하고 제가 2020년 현대중공업에서도 배를 만들거나 배의 블록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결국은 벽에다 놓고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보드에 있는 것만이라도 한번 트윈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십시오라는 게 출발점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 노란색 부분들은 공장 현장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한번 좀 표시를 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좀 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자재를 쌓고 팔레트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고요. 내가 위치를 포지셔닝 해놓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쌓아볼 거야.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했냐면요. 물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자재를 이렇게 쌓는 게 훨씬 더 좋아라고 업무 시간에 이 화면을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디지털 트윈하면 IoT나 대시보드 같은 게 쫙 붙어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라고 좀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 가운데 보면은 설비 고장 진단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설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PLC가 문제가 생기면 PLC 대부분 외주주잖아요. 외주 업체 불러야 되지. 그래서 통합적인 측면에서 PLC의 어떤 로직, 그 다음에 설비, 기존에 유지보수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좀 볼 수 있게 하면은 디지털 트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솔루션 업체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많은 진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생성형 AI의 매뉴얼을 접목시켜서 고장 진단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을 했다. 우리 공장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는 걸 충분히 대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되게 복잡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되지? 이런 부분이 가시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표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표준화가 필요한데 운 좋게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잘 만들어 놨어요.
관리 항목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좀 테일러링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자산이 만들어지면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까? 또 저 안에 있는 요소가 하나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그거에 따른 이제 솔루션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쉽게 만들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옆에 보시면 플로우 같은 거 보이시죠? 플로우들이 하나의 타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타스크들을 눌렀을 때 해당 위치에 그 파트로 움직이게 되고 어디 IoT 정보들이 있으면 상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요. 지금도 여전히 IT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특정인들이 많이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공장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공장의 환경을 투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셋을 관리할 수 있는 어셋 도구, 그 다음에 씬을 구성할 수 있는 씬, 뒤에 워크플로우라고 표현했는데 워크플로우에는 이렇게 앞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툴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플랫폼과 도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안에 CAD가 됐든지 모델링을 한 데이터가 있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쉽게 이렇게 체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벤더하고 소비자가 서로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돼야지 디지털 트윈도 이제 성숙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트윈을 가지고 선박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선박에 모델링을 하고 선박 안에 있는 각종 파트들 그리고 매뉴얼하고 좀 연결해서 그 매뉴얼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봤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로봇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장 안에서 로봇 자체만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장 안에서 이 로봇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하고 좀 접목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이걸 운영해 보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